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대한광통신 점검해 볼게요. 자, 오늘 마이너스 3.47%의 하락 마감을 했다 보니까 많이들 좀 아쉬워하실 수가 있는데,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광통신 세력들은요, 자, 운전이 기가 막히죠. 자, 요리조리 투자 경고 지금 회피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어제 또 공시가 나왔었어요. 무슨 공시죠? 자, 투자주의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요, 자, 세 가지 항목으로 늘어났어요. 자, 한 가지 항목에 각각 세 가지 항목인데, 이 큰 1번, 단기 급등, 중장기 급등, 그 다음에 초장기 상승까지. 자, 이제는 모두 다 지금 해당이 되는 상황. 이거 다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대한광통신 세력들이 회피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다. 그쵸?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서 거래 정지 가든지 아니면은 조정 이후에 반등 혹은 경고까지 간다라면요. 자, 요런 패턴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공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과연 세력들이 좀 어떤 패턴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시나리오로 짜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자, 대한광통신의 역사를 써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26년 한 해 동안 상승률 1위 종목 찍을 수 있는 거. 개인적으로 1순위 대한광통신, 2순위 우리기술일 것 같거든요. 누가 1등이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대한광통신, 우리기술 둘 다 엄청난 세력이 들어온 건 확실하다. 자, 우리 대한광통신 역사 써보자 라는 차원에서 댓글창 역사라고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나온 공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지정 예고 사유. 자, 왜 나왔냐? 자, 요거죠. 첫 번째 항목 15일 전일보다 100% 올라서 심플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이 돼서. 자, 이게 각각 이거예요. 최근에 걸렸던 거는 요거죠. 단기 급등. 근데 어제 나왔던 거는 이제 중장기 급등과 초장기 상승, 여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경고 요건이 세 가지로 늘어났고요. 자, 최초 판단일은 오늘부터였습니다. 오늘부터였고, 자, 이거를 4월 22일까지 매일 체크합니다. 매일 체크하고 총 이제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체크를 하는 거죠. 거래일수 기준이에요. 자, 요 내용 어렵지 않거든요. 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판단일 T의 종가. 요건 이제 매일매일 4월 22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기준으로,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5일 전보다 60% 이상 오르면은 1번 항목에 해당. 자, 이번 항목은 쉽죠? 자, 오늘 종가 기준은, 자, 오늘을 포함한 거예요. 앞에 14개의 캔들을 토탈해서 가장 높은 가격이면 걸리는 거고, 자, 3번 항목 뭐예요? 자, 5일 전날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 종합 주가 지수의 5배가 넘어가면, 자, 이거는 코스닥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코스닥 지수의 5배가 넘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죠. 3번 항목이 1번 항목에 걸리면 거의 3번에 해당이 된다. 자, 쉽게 얘기해서요. 코스닥이 많이 올라야 1%에서 2% 내외예요. 자, 2%씩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5배면은 10% 기준 50%죠. 근데 얘는 60%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1번이 걸린다라고 보시면은 3번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장기 급등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일 전날 15개의 캔들 앞전 종가보다 100% 이상 올랐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요 날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비교했을 때 100%가 오르면 해당이 된다. 자, 요거는 근데 한번 보게 되면요. 종가가 7,390원이에요. 그러면 7,390원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자, 오늘의 종가가 14,180원이니까 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항목도 이건 동일하죠.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안입이 된다. 어제보다 종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죠. 자, 얘도 3번과 거의 비슷해요. 얘는 15일 기준으로 지수랑 비교했을 때 3배.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1번이 걸리면 웬만하면 3번도 걸리죠. 자, 마지막 초장기 상승. 자, 이거는 이미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전의 종가. 자, 대충 보시게 되면 25년 4월 9일을 봐볼게요. 자, 이때 가격. 자, 가격이 이때 동전주였어요. 500원도 안 했던 시절이네요. 자, 이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 어때요? 예, 당연히
한 20배는 오른 것 같아요. 10배는 올랐죠. 10배가 아니죠. 400원짜리가 1,500원이, 아니, 15,000원이 됐네요. 몇 배 오른 거죠? 예, 거의 37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 3,700% 오른 거죠. 얘는 뭐 사실상 의미는 없는데, 자, 이번 항목이 해당이 안 되죠. 자, 판단일 T의 종가, 이거 다 2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은 일단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판단일 T의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상위 10개 계좌가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3번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 항목만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주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회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면은 경고가 걸리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한번 경고에 걸렸을 때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더 올라가서 경고에 걸리고, 경고에 걸린 이후에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혹은 조정 이후에 상승 패턴으로 갈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조정 이후의 상승이 대한강동신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자, 거래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광기 구간 나오는 거예요. 자, 광기 구간 나오면은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보여드렸던 이 휴림 로봇.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두 번의 거래 정지 당하고 결국에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미 대한강동신은 역사적 신고가 위치예요.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광기관이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분할로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아직 이런 현상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셔라.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한번 매매 기법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제가 거래 정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거래 정지 당했을 때, 자,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자, 집중해 주세요. 요것도 사실 유료 기법이라고 좀 보셔도 돼요. 근데 사실 원리를 알면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대한강동신도 앞전에 이미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시세의 초입이었기 때문에 정지는 안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요거는 내용이 굉장히 쉽죠. 투자 경고 종목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때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월 12일 날 나온 거예요. 3월 12일 날 나왔고, 실제로 투자 경고가 됐던 건 13일부터죠. 공시는 12일 날 나오고 다음 날인 13일부터 지정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요 매매 거래 정지 요건, 지정일 이후에 2일 동안 40% 오르는 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이 말은 지정일 전일이면 요 날이에요. 이날 공시가 나온 거거든요. 투자 경고는 요 날부터 된 거고, 그래서 이날의 종가보다 높은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2일 동안 40%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 경고에 걸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캔들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얘가 아마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패턴상 보여지죠. 물론 이제 상승률은 40%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자, 예시를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얘가 이날의 종가보다 높아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자, 투자 경고 걸리기 전날의 종가보다 높은 거는 해당이 되죠. 근데 이날의 종가, 이틀 전이죠. 얘의 종가보다 40%가 넘어가게 되면은, 예, 거래 정지가 하루가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은, 제가 아까 휴림 로봇 한번 보여드렸죠. 자, 얘도 보시게 되면은, 자, 요 날 이후에 거래 정지되고 갭이 떴어요. 얼마나 떴죠? 12%, 12%가 떴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날에 종가 베팅했으면은 이날에 12% 시초가를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거래 정지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풀린 이후에 갭이 뜰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자, 다른 종목 한번 예시를 들어두자면, 자, 요거는 계양전기라는 종목인데 제가 로봇 테마트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얘도 보시게 되면은, 자, 요날엔 점상이었네요. 자, 요날 거래 정지, 요날도 거래 정지, 요날도 거래 정지, 총 3번의 거래 정지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래 정지 되는 가격을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어때요? 자, 갭이 떴어요.
얘는 5% 떴네요. 자, 요 날에는 12% 떴네요. 자, 요 날에는 7% 떴어요. 자, 우리가 거래 정지되는 가격을 알았다라면 이런 식으로 5%, 12%, 7% 요거를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요거는 단기 매매할 때 좀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기법이라기보다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거래 정지 이후에 다음 거래가 재개됐을 때 갭이 뜰 확률이 높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래 정지되는 가격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른 패턴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얘도 거래 정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당했네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자, 거래 정지 이후에 갭이 얘는 9% 떴네요. 9.9%. 자, 요날 거래 정지 이후에 요날에 몇 프로 떴죠? 얘는 무려 16% 떴네요. 자, 얘는 거래 정지 이후에 이때 14% 떴네요. 자, 물론 윗골에 달고 더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거는 다 배제할게요. 하지만 베팅만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9%, 16%, 14% 자, 요런 걸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꿀팁들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대한강통신도 이미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자 3월 24, 25일에 떴었어요. 근데 이것도 왜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3월 25일 날을 한번 기준으로 봐볼게요. 아, 이거 제가 아까 거래 정지 뜰 수 있다라는 그 예시를 들어드렸던 건데 실제로 예고가 떴었네요. 자, 얘가 왜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냐? 일단 자, 요날 예고가 나왔던 이유는 기준점은 얘예요. 얘의 종가 대비 자, 만약에 요날에 40%가 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예고가 뜬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판독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뭐라 그랬죠? 투자 경고죠. 투자 경고가 되기 전날의 종가보다 높아야 돼요. 일단 위치상 높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다음날 최고로 갈 수 있는 가격이 몇 프로죠? 예, 상한가 30%죠. 이 30% 범위 안에 4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얘보다 일단 이날의 종가가 40%가 넘어야지 걸리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자, 이날에 10% 오르고 이날에 30% 오르면 둘이 합쳐서 40%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하진 않죠. 자, 이날에 10% 올랐다고 이날에 30% 예, 동일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화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자, 이날에 올랐던 상승률 대비 자, 이날이 상한가 기준으로 30% 기준 안에 40%가 해당이 되면은 이렇게 예고가 뜬다. 자, 물론 예고는 예고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거래 정지 요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날의 종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3시 20분 전에 종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거래 정지 요건이 해당이 된다. 종가 베팅 하시는 거예요. 종가 베팅해서 갭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요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려먹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선물을 가져와 봤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종목이죠. 자, 일단은 가져온 종목이 자, 500% 정도가 좀 예상이 돼요. 근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500% 갈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 이유를 설명드려 올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소액 정도는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얘는 무상증자 쏜다라고 나오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하시면 한국첨단 소재, 시어스 테크놀로지, 대동금속 전부 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종목들이에요. 자,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고 보셔도 되고 무상증자는 주저하는 정책이에요. 얘만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을 많이 보여주죠. 근데 무상증자가 종목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테마가 형성이 됐구나. 자,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100% 가던 종목이 3% 이상씩 상승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과거의 무상증자 1등 종목 대장주였습니다. 자,
저점 대비 무려 1300% 상승을 해줬고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이다. 자, 무상증자도 호재 공시예요. 주저하는 정책이죠. 근데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지면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자, 아무 종목이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는 건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자산도 많고 돈도 많이 벌면요,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는 SK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자, 얘는 3200% 되네요. 사실 대기업 치고 높지 않아요. 자, 다른 대기업도 뭐 있죠? 현대차 봐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얘는 유보율이 대략 한 76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2배 정도 높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75,000%예요. 아까 현대차가 7600%였죠. 근데 얘는 현대차의 무려 10배의 미친 유보율이죠.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다라는 건 유보율을 통해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유보율이요 500%만 돼도 자, 무상증자 5대1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 몇 프로였어요? 75,000%. 자, 이 정도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30대 1의 무상증자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된다? 최소 2000%에서요. 자, 많게는 3000%는 가능하죠.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갈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자, 500% 유보율이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유보율이 75,000%예요. 자,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5대1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실제로 무상증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얘는 텔콘 RF 제약이에요.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입니다. 2대1하고 저점 대비 330% 올랐어요. 자, 요거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요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3대1입니다. 3대1 진행하고 300% 정도 가졌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텍.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얘는 많이 했어요. 8대1을 했고요. 저점 대비 무려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정말 2000%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보자. 근데 보수적으로 보도 예상된 게 500%면요, 충분히 베팅은 해볼 만하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해보셔라. 근데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전 재산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액만큼은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을 한 500만 원 정도로 가정해 볼게요. 요거 진짜 500% 가게 되면 얼마 가능하죠? 3천만 원 가능하죠. 요거 진짜 수익 나시면요, 제가 다음에 중장기 포트 종목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자, 삼성 SDI. 자, 요거 우량주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호재가 준비되어 있죠. 제가 다음 기회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진짜로 수익 나시면 대한강동식 눌렸다, 거기 추가 매수도 좋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고 싶다? 자, 요런 삼성 SDI도 매우 좋습니다. 자,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1년 동안 묻어둔다. 괜찮으신가요? 너무 길죠? 6개월은 어떠세요? 6개월도 사실 많이 길어요. 자, 이 정도면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요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시작이 되면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겠죠? 왜 그렇죠? 자, 근거는 바로 요거예요. 시장 상황, 무상증자가 활발하고요.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대동금속 시어스테크놀로지 한국첨단 소재 최근에 다 무상증자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상증자로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테마되면 어떻게 돼요? 1000% 보낼 수 있어요.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 이거 이용해야죠. 세력들도요, 종목 올리는데 명분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냥 올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 조작이죠. 그렇죠?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것 또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해서 자, 요거 대박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시겠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자,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대한이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대한강통신 관련해서 매수 타점이라든지 혹은 매도 타점,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는 드릴 거거든요. 근데 대한강통신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알려드렸는데, 자, 촬영하고 업로드까지는 2시간의 시차가 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시간 뒤에 여기가 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도 자, 문자로서 안내를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원하시는 분들, 자, 이번에 문자 남겨주실 때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되 뒤에 숫자 1도 같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신 분들은 자,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요 500% 예상되는 종목 안내 드릴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요거 매도 타점도 상황에 따라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얘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얘는 상황을 봐야죠. 종목이 눌렸다, 어떤 기준점이 발생했다,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광기구간이 나왔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요거까지도 실시간으로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이 이제 4월 9일인데 아마 늦은 저녁에 제가 촬영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자, 4월 9일 늦은 저녁이나 4월 10일 아마 새벽일 것 같아요. 자, 영상 보고 있는 시간이 새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대안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드릴 거고요. 자, 늦은 저녁에는 제가 조금은 안내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자, 몇 분은 안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4월 10일. 자, 정규장에는 꼭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왜 그렇죠? 자, 실제로 내일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꼭 내일이라도 매수를 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면서도 이상하게 발음이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자, 발음이 안 좋았다라면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대한강통신, 자, 이제는 갈림길에 놓인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 경고에 가던지 아니면은 다시 조정 이후에 반등. 근데 전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에 걸리고 나서요, 투자 경고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정이 나온다. 자, 요거 패턴이라 그랬죠. 4일에서 5일차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경고가 떴다?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4일에서 5일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 자, 이게 대한강통신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정지 패턴, 자, 요거 가면은 광기구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2번의 정지가 나왔다? 요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 나오면 제가 매도 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은 맞아요. 왜 그렇죠? 여기서 매집했던 세력들, 자, 지금도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발생시켜요. 통상적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왜 그렇죠? 매집이 잘 된 종목은 거래량이 말라요. 그래서 세력들이 거의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얘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여전히 어떤 측면에서는 세력이 아직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조정 이후에 대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말랐다? 그때는 세력들이 매집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의 흐름을 봐가면서 제가 세력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쵸?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고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강국진 역사를 써보자. 자, 역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창 역사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